안녕하세요. 지난주 미국 시장은 표면적으로는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견고하게 버텨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종목 간의 희비가 처절하게 갈린 이른바 피 튀기는 선별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간의 핵심 요약과 비트코인 분석, 그리고 시장의 체력을 알 수 있는 건전성 지표를 살펴본 뒤 이번 주 우리가 가져가야 할 투자 전략을 아주 상세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1. 지난주 시장 핵심 요약. AI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다. 지난주 시장은 한마디로 지수와 개별 종목의 괴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 초반에는 인공지능이 기존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완전히 잠식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며 세일즈포스나 서비스나우 같은 전통적인 사스 기업들이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주 중반 이후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반도체 대형지들이 반등에 성공하고 주 후반에는 관세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기술주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수는 방어에 성공했지만 시장의 질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꿀 것인가? 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물었다면 이제는 그래서 이 기업이 인공지능으로 실제 돈을 벌고 있는가? 혹은 인공지능이 오히려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하는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연애 초기가 끝나고 현실적인 결혼 준비 단계에 들어선 AI 시장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이라는 이름표만 붙어 있으면 일단 사고 보는 설레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상대방의 통장 잔고와 직장의 안정성을 따지듯 기업의 실제 현금 흐름과 가이던스를 냉정하게 체크하는 단계입니다. 사이버 보안 지식들이 인공지능 자동화 공포로 급락하고 해자가 없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압박받는 현상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제는 막연한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당장 이번 분기에 숫자로 증명해내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냉혹한 검증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거시경제와 정책의 혼돈도 시장 내부의 변화만큼이나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주간이었습니다.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사모신용 유동성의 경계감이 커지고 국내 총생산 성장세는 둔화되는 반면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성장은 느린데 물가는 끈적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시장의 변동성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특정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의 글로벌 관세를 발표하며 즉각 대응했습니다. 저는 이를 일시적인 태풍이 아니라 길게 이어지는 장마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많은 투자자가 법원 판결로 관세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안도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관세는 10%에서 15%로 오히려 강화되었을 뿐이고 방식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태풍은 지나가면 끝이지만 장마철에는 언제 어디서 비가 쏟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산을 챙겨야 합니다. 기업들은 이제 이 정책적 불확실성이라는 우산을 항상 들고 다녀야 하며 이는 기업의 투자 위축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일단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안도 랠리를 보였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관세 장마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어떻게 갉아먹을지는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3. 비트코인 분석. 통화 해지 자산인가 고베타 성장주인가? 최근 비트코인의 행보에 대해 실망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그 성격의 변화를 읽어야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성장통을 앓고 있는 사춘기 소년과 같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디지털금으로서의 안전자산 성격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나 팔란티어 같은 고성장 기술주들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모멘텀 팩터, 즉 잘 오르는 자산군으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조장은 비트코인 자체의 가치가 훼손되었다기보다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올랐던 자산들에 대해 시장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결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실시간 물가 지표인 트루플레이션이 급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통화 팽창을 강화하는 해지 자산인데 물가 상승 속도가 둔화되고 통화 수급 증가율이 낮아지면 비트코인의 매력도는 잠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춘기 소년이 무릎 아픈 성장통을 겪고 나면 훌쩍 키 크는 것처럼 채굴자들의 항복 구간이 끝나고 다시 채굴기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만약 다시 통화 수급이 늘어나거나 인플레이션이 재가속되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비트코인은 단순한 성장주가 아니라 다시 한번 강력한 통화 해지 자산으로 재평가받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4. 시장 건전성 지표. 지수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도. 시장이 정말 건강한지 확인하려면 지수의 숫자보다 마켓 브레드, 즉 상승에 참여하는 종목의 비중을 봐야 합니다. 지난주 S&P 500 내에서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종목의 비율은 약 64%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안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참여도가 오히려 확대되며 자금이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일부 이동하는 순환매 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구조적으로 붕괴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 대형주에만 쏠려있던 자금이 여러 섹터로 퍼져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나스닥의 경우 참여도가 여전히 50% 미만에 머물러 있어 기술주 내부의 체력은 아직 보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상승 초입도, 하락 초입도 아닌 안정적인 로테이션 구간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됩니다. 5. 이번 주 투자 전략. 파티장보다 도서관을 찾는 지혜. 이번 주 시장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트럼프의 추가 발언, 그리고 중동 리스크라는 세 개 거대 변수가 충돌하는 구간입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매출 가이던먼트 상향과 블랙웰의 공급망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었음을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단순히 예상치를 상회하는 정도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 구간에서 저의 투자 전략은 명확합니다. 저는 화려한 파티장보다 조용한 도서관을 택하겠습니다. 현재 에너지, 유틸리티, 인더스트리얼 같이 강하게 오르는 섹터에 올라타서 수익을 내는 전략도 유효하지만 저는 이미 뜨거워진 종목에는 쉽게 손이 나가지 않습니다. 제 기준은 항상 같습니다. 시장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실적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종목은 매수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주가가 더 내려가기도 하고 수익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은 결국 대중의 광기가 아니라 소외된 가치가 제자리를 찾아갈 때 발생합니다. 저는 이번 주 계획된 추가 매수 외에는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에너지가 오르고 유틸리티가 치솟는다고 해서 남들을 따라 급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제가 공부하고 믿는 기업들이 제 가치를 평가받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릴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비결은 가장 수익률이 높은 전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마음 편하게 지킬 수 있는 전략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이번 주, 화려한 기법보다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만의 단단한 기준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시끄러울수록 본질에 집중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